그래서 8승 1무. 그죠? 그래서 성공 확률이 되게 높았죠? 이게 공모가 매수법이었어요. 작년 기준으로 해보면. 그 다음에 목표 수익률은 한 10% 정도 선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플러스 매수법이에요. 오늘은 플러스 매수법. 근데 플러스 매수법은 도대체 뭐냐? 플러스 매수법은요, 여기 한번 보시면, 처음에 종목은 SN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이 종목은요, 공모가가 6,500원이었던 종목이거든요. 6,500원. 근데 공모가까지 안 떨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고점 대비가 고점이 13,000원인데 많이 떨어졌잖아요. 반토막 났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못 잡잖아요. 공모가까지 안 떨어지면. 그쵸? 그래서, 공모가 매수법보다 조금 완화된 매매법을 좀 이런 거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게 공모가는 여기지만 공모가보다 한 115%? 네, 115%면 7,475원이거든요. 7,475원. 여기 보시면 요게 7,475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터치했죠? 여기 터치 보이시죠? 근데 요날 매수하는 거예요? 아니죠. 다음날 양봉해서 매수하는 거죠? 매수하고 며칠 보유요? 1, 2, 3, 4, 5. 그죠? 5일 정도 보유하시고요. 10에서 한 15% 정도 수익이 나면 5일 이내라도 그냥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요? 왜요? 이게 추세적 이렇게 상승인지 이렇게 될지 추세 하락할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 먹는 요거는 뭐다? 여기까지 부딪힌 다음에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만 먹는 거예요. 요거는. 그죠? 그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종목이, SN텍이라는 종목이 유통 물량이 적은 종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유통 물량이 적은 종목이에요. 유통 물량이 100억짜리 종목이에요. 그러면 유통 물량 100억짜리 종목이고,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떨어졌어요. 반토막 났어요. 그러면 우리 뭐 있었죠? 유통물량 130% 매수법 있었죠. 그죠? 이건 유통물량이 적은 게 아니니까 적용할 수 없는데, 만약에 그런 종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월향정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공을 세게 던진 거예요. 공을. 그러면 이렇게 될 확률이 높겠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목표 수익률을 10%에서 15%가 아니라 조금 욕심내볼 수 있겠죠. 그죠? 유통물량 매수법 130% 매수법은 평균 수익률이 133%라고 그랬잖아요. 더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종목은 유통물량이 작은 종목이 아니니까 그냥 기술적 반등만 이렇게 노리면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매매 안 한다. 요거만 먹는다. 아셨죠? 결혼하면 안 된다. 연애는 한 번만 하자. 공모주는 계속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는 성공했죠? 네, 성공했죠? 한 15% 정도 나왔어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코아스템이에요. 코아스템. 자, 코아스템도 제가 여기 코아스템은요, 공모가가 16,000원이었어요. 그래서 공모가에다가 1.15를 곱하면 18,400원이에요. 18,400원. 근데 좀 문제가 있네요. 제가 이렇게 선 그어놓은 거 여기 보이시죠? 여기. 근데 안 부딪혔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50원 정도 차이일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세요? 이게 제가 115%라고 한 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그냥 통계로 한번 해봤더니 한 요 정도 선이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나온 거고요. 뭐 근접했으면 이런 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공을 여기에서요, 고무공을 아주
예, 45도 각도로 아주 급하게 떨어졌죠. 그러면 어떻게 튕기겠어요? 평 이렇게 튕기겠죠. 그죠? 상한가가 30%니까 20%, 25% 이렇게 30% 나올 수 있겠죠. 하루 만에.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우리는 매도한다. 5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면 매도예요. 그죠? 유통매약 매수법은 우리가 평균 수익률이 133%였으니까 기다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크게. 근데 이건 유통매약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바로 매도. 성공했네요. 그죠? 여기 이날이 28% 나왔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종가로 사라 그래가지고 종가로 산다? 예, 그거보다는 여기 보세요. 고점이 48,000원이고요. 이미 반토막이 났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거의 터치했잖아요. 그러면 한 2, 3% 양봉 나오면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공격적 매수법이라고 했고요. 플러스 매수법에서는요, 슈팅이 이게 크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하루에. 그래서 플러스 공모가 매수법은 종가 매수법을 활용을 하시고요. 플러스 매수법에서는 이렇게 양봉 이렇게 보이시면요. 물론 양봉 나온다가 음봉으로 전환될 수도 있지만, 예, 이미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양봉 나오면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플러스 매수법은. 그래서 조세님 안녕하세요. 예, 맞아요. 115%에서 다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공 확률이 100%인 매매법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음봉 나오면 어떻게 해요? 손절. 네, 손절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저희가 플러스 매수법 평균 수익률이 15%거든요. 그럼 손절은 어디에서 잡으세요? 요거 반 정도 잡으시면 돼요. 한 7% 정도 잡으시면 돼요, 손절은. 네, 아시겠죠? 손절하셔야 돼요. 100%인 매매 방법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퍼스템 성공했죠? 네, 과거 사례를 보면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사실 원칙적으로 해보면 이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코아스템은 사실 이 50원 차이로 여기서 만약에 안 됐거든요. 한 번 매매하면 절대로 매매하지 말아라. 이게 제 원칙이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서는 터치 안 했거든요. 그죠? 여기서도 아마 50원 차이로 터치가 안 됐어요. 여기서도 그렇고요. 근데 여기에서 진짜 터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여기잖아요, 여기. 1, 2, 3, 4, 5. 그래도 수익이 나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렇게 수익이 되게 작죠. 뭐 3%, 4%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2%. 그리고 여기서는 수익이 크잖아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드렸죠. 짬뽕공을 생각하셔라. 짬뽕공. 맞아요. 기간이에요. 그냥 짬뽕공을 여기서 이렇게 강력하게 던진 거, 세게 던지는 거는 이게 기간이 짧은 거예요. 그러면 반등도 크다. 그래서 20%, 30%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매도라 그랬죠. 유통량이 작은 거는 그냥 끌고 가보고요. 왜요? 평균 수익률이 133%였으니까. 그죠? 근데 이건 유통량이 작은 게 아니죠? 슈팅 나오면 매도한다. 이게 원칙이고요. 이거는 짬뽕공을 이렇게 던진 거잖아요. 비스듬히. 반등이 작죠. 그죠? 목표 수익률을 한 5%만 잡으시면 되죠. 이런 종목. 아시겠죠? 이렇게 목표 수익률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이제 빨리 해야 되겠네요.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는 공모가가 55,000원이었어요. 근데 여기 밑에 신호 나왔네요. 근데. 자, 짬뽕공이 있는데요. 강력하게 던진 거예요. 밑으로. 강력하게 던졌죠. 이 기간이 되게 짧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반등 클까요? 안 클까요? 짬뽕공이? 튀어 오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공격 플러스 매수법이니까 공격적 매수법을 한 2, 3% 양봉 나온 거 확인하고 그냥 진입하는 거죠. 네, 손절 각오하고요. 네, 수익이 많이 나왔네요. 그죠? 근데 보세요. 여기에서는 어때요? 반등이. 공을 비스듬히 던진 거예요. 반등이 적죠. 아시겠어요? 이해하시죠? 이런 원리예요.
성공했어요? 파마 15% 넘었어요. 여기서. 그죠? 많이 나왔어요. 수익률. 몇 프로야? 20% 이상 나왔죠? 그죠? 이틀 보유했는데. 아, 오늘 주제는 뭐냐면요. 오늘은 공모가 플러스 매수법 작년 기준으로 사례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저께 공모가 매수법을 했었고요. 사례. 그 다음에 오늘은 공모가 플러스 매수법 사례를 천천히 한번 다시 종목별로 다 뜯어보는 거예요. 네. 내일은 수급 매수법이고요. 오늘은요, 공모가 플러스 매수법으로, 18종목이에요. 작년에 71개 종목 중에서 18개 종목을 보는 거예요. 어땠는지 다 보는 거예요. 성공하면 나오겠죠. 플러스 매수법이 유통 물량이 많은 종목에 적용되는, 아니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유통 물량하고. 모든 종목에 적용이 돼요. 단,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50% 떠서 시작해야 돼요. 아셨죠? 네, 50% 떠서 시작해야 돼요. 그런 종목만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이 다 그런 종목들이에요. 50% 이상 떠서 시작한 종목들. 알겠죠? 그 다음에 i3 시스템. 자, 이 종목은요, 공모가가 36,000원이었어요. 36,000원이었는데, 공모가 플러스 매수법을 적용을 하면 41,400원이에요. 41,400원. 여기 보이시죠? 여기요? 여기에요. 자, 그러면, 요때 사는 거예요? 아니죠? 첫 양봉. 이날이네요. 8월 25일. 보이세요? 네. 자, 공격적 매수법을 쓰시면 한 2, 3% 양봉 나오면 그냥 들어가시면 되죠. 그죠? 근데 나는 못 샀다. 그러면 위로 올라서 따라 사지 말고 어디에서 산다? 종가에 산다, 종가. 아시겠죠? 자, 역시 고무공이에요. 고무공을요, 세게 던졌어요? 세게 던졌어요? 약하게 던졌어요? 기간이 어때요? 짧죠? 세게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크게 나오겠죠. 그죠? 여기까지 갈 필요 없고요. 이게 20%고요. 이날도 최고 고점이 12%거든요. 여기까지 왜 가져가야 되냐? 여기서 매도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가져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확률상 유통 물량이 작을 경우는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왜요? 과거 사례 평균 수익률이 130% 더블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통량이 작은 거는 끝까지 가져가 보는 거고요. 조금 더. 이 유통량이 작지 않은 것들은 그냥 여기에서 우린 기술적 반등만 먹는 거예요. 여기서 팔아도 20% 먹어요. 하루 이틀 보유하고. 이 정도면 됐지 뭐 여기까지 욕심내요. 맞죠? 욕심 많이 내면 안 돼요. 이 방법은. 자, 그 다음에 AT젠이었거든요. AT젠은 공모가가 17,000원이었는데요. 거기다 1.15 곱하면 19,550원 여기에요. 여기. 자, 그러면 매수 타이밍은 여기죠. 11월 3일날, 양봉달. 맞죠? 성공했네요. 성공했죠? 여기까지 기대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 이렇게 기대하는 거는 유통 물량이 작은 것들만 기대한다. AT젠은 이렇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것만 5일 정도만 보유한다. 요거예요. 그죠? 여기서 수익 많이 났죠? 그 다음에 보강산업이에요. 보강산업. 빨리 해야 되겠다. 보강산업. 자, 이제 빨리 할게요. 속도를 내서. 자, 보강산업은 공모가가 4,000원이었어요. 그래서 1.15 곱하면 4,600원이에요. 여기에요. 여기서 매수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죠. 첫 양봉 확인하고 매수하는 거죠. 1, 2, 3, 4, 5. 아니면 1, 2, 3, 4, 5. 수익이 나죠? 사실 여기서 보시면 공격적 매수법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날 상한가가 나와요. 맞아요? 이날 끝나요, 사실.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보강산업은 어떤 종목이에요? 자, 맞히시는 분. 보강산업은 어떤 종목이에요? 특이한 종목인데? 건설자재. 네. 유통 물량이 작은 종목이잖아요.
맞아요? 맞죠? 공모가 기준으로 얘가 170억 미만이잖아요. 맞죠? 정확히 얼마냐면요. 보강산업이 공모가 기준으로요. 얼마짜리 종목이냐면 158억짜리 종목이에요. 158억. 158억.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은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런 종목은 아까 똑같이 050을 던졌는데 이렇게 상한가 나왔어요. 근데 욕심 안 부리는 분은 그냥 여기서 20% 먹고 그냥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근데 유통물량이 작은 종목은 평균 수익률이 133%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가지고 가보는 거죠. 뭐. 왜? 유통물량이 작은 주식이니까. 과거가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수익률이 극대화가 되죠.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아까 사례는 왜 그냥 여기서 팔았고 이 종목을 한번 끌고 가보고 그런 차이를 아시겠죠? 네. 여기에서 매도해도 뭐 수익률 수용합니다. 상한가 나왔기 때문에 상한가는 팔아야죠. 그죠? 근데 그냥 저희가 확률적으로 한번 계산해보면 이거는 유통물량 130%뭐 적용해보면 할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메가MD 다 성공했네요. 지금까지. 그죠? 메가MD 메가MD는 공모가가 3,000원이었고요. 거기다가 1.15를 곱하면 3,450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터치를 했고요, 이날. 그래서 이날 양봉이 나왔죠. 이날. 그죠? 그래서 플러스 매수법은 공격적 매수가 중요하고요. 한 2, 3% 양봉, 조금 양봉이 나온다 싶으면 들어가시면 되고요. 20% 이렇게 오르는데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종가 매수하시고, 그죠? 매수 타이밍 놓쳤을 경우에는, 아니면 공격적 매수 들어가 보실 수가 있고요. 역시 이날 좀 많이 올랐어요. 고점이 한 15%. 그래서 따라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종가 매수 한다고 가정하면 1, 2, 3, 4, 5. 수익이 많이 나죠. 1, 2, 3, 4, 5.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엑셀 제가 USB 보내드리면 거기에다가 엑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공모가 치시면 다 엑셀이 계산해주죠. 그죠? 외울 필요 없어요. 네. 저희는 머리가 좋지 않아요. 그죠? 저도 머리가 좋지 않고요. 외우는 거 너무 싫어요. 엑셀이요? 아니요, 엑셀 어렵지 않아요. 그냥 거기다 공모가만 넣으시면 자동으로 계산 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넣으시면 돼요. 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 성공했네요. 1, 2, 3, 4, 5. 그죠? 수익률도 플러스 매수 보면 어때요? 공모가까지 안 떨어지고 오르는 게 수익률이 더 좋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살펴봐야 돼요. 자, 공모가 플러스 매수법 적용된 사례 7개 사례는 다 성공을 했죠. 근데 어제로 돌아가서 어제 공모가 매수법인 종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보제약 기억하세요? 예, 경보제약은 플러스 매수법을 적용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공모가 매수법 종목들은 모두 플러스 매수법을 적용할 수 있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러면 경보제약 플러스 매수법 적용하면 요날이잖아요, 요날. 그죠? 요날 사는 거 아니죠? 요날 사는 거죠? 맞죠? 요날 보이시죠? 요날 8월 20날 손절 나오네요, 손절. 맞아요? 그죠? 9% 떨어져 시작하잖아요. 손절이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날 공모가 매수법으로는 또 시소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뭐죠? 플러스 매수법 이 경보제약 같은 경우 이게 제약, 의약, 바이오 이쪽 계통이어가지고 이게 폭이 좀 심해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다 끝나고 이렇게 보는 거지만 원칙은 이렇게 손절하는 게 맞아요. 플러스 매수법은. 그리고 양봉 확인하고 다시 매수하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이해하시죠? 실패한 거예요. 플러스 매수법 첫 실패한 거예요. 경보는 실패했다. 자, 토니모리
토니모리는 여기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 근데 공을 던졌는데 여기가 참 아쉬워요. 여기가 보이시죠, 여기. 그죠? 공을 아주 세게 던진 놈이죠.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나왔죠. 근데 여기 만약에 못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 적용할 수는 있는데요. 수익은 나요, 이렇게. 수익은 나는데 공을 이렇게 던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등을 목표 수익률을 이럴 때는 한 5% 정도로 가야 된다고요. 여기에서는 한 20%, 15%.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네, 반등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원래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떨어진다니까요. 모든 주식이 반대 매매 세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이거를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이거. 질적 반등.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보면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 못할 것 같다. 경보제약, 토니모리, 제주항공, 포시에스, 베셀, 미넨지, 파인텍, 웨스, 인포마크가 어제 했던 거잖아요. 공모가 매수법. 그죠? 그죠? 그래서 총 몇 종목이에요? 플러스 종목을 해봤더니 작년 기준으로 총 16종목이었어요. 16종목. 16종목이었는데 구승, 4무, 3패. 성공률 75%. 그죠? 어제 그 공모가 매수법은요. 총 9종목이었는데 8승 1무라고 됐죠. 자, 여기 평균 수익률은 10% 정도. 여기 평균 수익률은 한 15% 정도. 수익률이 높으니까 그죠? 당연히 성공 확률은 떨어지죠. 맞죠? 이게 조금 더 위험한 거죠. 위험하면 수익을 더 줘야 되죠. 수익을 더 줬네요. 그죠? 진짜 공평하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성공 확률이 70%가 넘었다. 아셨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공모가 플러스 매수법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죠? 어저께 공모가 매수법에 대해서 알았고요. JS 코퍼레이션이요. JS 코퍼레이션 수만 한번 볼게요. 제 말대로 연기금이 오늘 사줬는지. 네, 지금 가장 큰 손이 연기금이잖아요. 이 종목에. 했네요? 보이시죠? 네, 했네요. 오늘도 연기금이 또 끌어올려 버렸네요. 그죠? 어제도 사고, 그제도 사고, 계속 사요. 그죠? 지금 한 3% 정도 산 것 같아요. 30만 주 이상. 상장 첫날 11만 주 샀거든요. 그 다음날 5만 주 사고요. 이거를 평균 단가를 대충 계산해보면 한 3만 3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만 3천 원 정도.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연기금 펀드 매니저라고 하면 이게 몰리지 않을까요? 그죠? 만약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손절할 수도 있어요. 연기금은 하도 막 이상한 매매를 많이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상장 이후 계속 이렇게 샀잖아요. 그래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렇게 3만원 이상 수급으로만 보면 이제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래프로 보시면 여기가 공모가잖아요. 공모가. 그죠? 그래서 상장 이후에 이렇게 반토막이 났잖아요.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게 42,000원 그래서 시작이 돼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여기에서 반등이 적은 이유는 고무공을 던졌는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던진 거죠. 이 기간도 길고요. 그러니까 반등이 적은 거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대충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을 했잖아요. 그 이유는 수급이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제주항공 사례가 있었잖아요. 제주항공 똑같죠. 여기까지 이렇게 됐잖아요. JS 코퍼레이션 아마 요 정도 올라오면 그 JS 코퍼레이션이 그 연기금 평단가가 이 정도거든요. 제주항공 사례를 보면 이렇게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예.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됐죠? 익스트림님, 개인과 달리 돈이 많아서 떨어진 거 계속 받아보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개인과 달리? JS. 개인과 달리 돈이 많아서 떨어진 받아. 그런 이유도 있고요. 연기금은 안 좋다고 생각하면 짤없이 손절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 의미가 없어요. 연기금 사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이유를. 근데 우리가 이제 신규 상장주를 매매 많이 해봤잖아요, 제가. 그래서 연기금하고도 좀 많이 싸워봤거든요. 신규 상장주, 그죠? 많이 싸워봤는데 연기금이 왜 매수를 하냐, 그죠?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이 JS 코퍼레이션은 코스피죠. 그죠? 코스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총이 3천억이 넘었죠. 그죠? 그러면 연기금이 살 수 있죠. 코스피고 3천억 이상이에요, 시총이. 그러면 연기금이 일단은 살 수가 있어요. 코스닥도 아니고. 그죠? 근데 이 JS 코퍼레이션이 이게 비슷한 종목이 있냐 이거죠. 없죠. 야, 저기 친구가 없죠. JS 코퍼레이션. 친구 없죠. 없어요. 명품 핸드백 만드는 회사, OEM, ODM 회사가 없잖아요. 이 회사가 유일하죠. 물론 시몬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거 비상장이잖아요. 그죠? 없어요, 없어. 그러면 연기금은 졸턴, 시턴, 그 연기금 그 바구니 안에는 요런 회사가 유일하잖아요. 상장회사 중에서는. 그럼 요 정도는 편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졸턴, 시턴 매수하는 것 같아요. 네. 분할 매수를 이렇게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요런 원리인 것 같아요. 제가 매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원인으로 초기에 슈팅도 많이 나오고요. 내일 할게 수급 매수법이 바로 이겁니다. 연기금은 상장 초기에 이런 종목들을 산단 말이죠. 무조건. 그래서 올라가요. 상장 후에 코스피 종목은 1, 2개월 정도. 그게 내일 할 수급 매수법이에요. 그럼 얘는 왜 안 올라갔어요? 연기금이 사는데. 떠 시작했잖아요. 70%. 연기금이 산다고 해서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공모가보다 70% 이상 떠서 거의 더블이에요. 더블. 이렇게 떠서 시작했어요. 여기서 올라가는 종목도 있겠죠. 근데 너무 비싸다 이거죠. 그죠? 아시겠죠? 내일 설명드릴 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수급 매수법이. 아이컨트롤즈, AJ 네트워크, LIG 렉스1 이런 게 해당되는 거죠. 코리아 오토글라스 해당이 되는 사례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궁금하신 거. 상한가 사나이님이 공모가보다 낮게 시작한 건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라고 질문했는데요. 예를 한번 볼게요. 동양파일. 자, 동양파일은 공모가가 얼마였죠? 10,000원이었죠, 10,000원. 그죠? 이렇게 10,000원 있어요. 공모가보다 이렇게 낮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공모가까지 올라갔다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부딪힌다 그랬죠? 저항으로 작용한다 그랬죠? 이렇게 될 확률도 있고요.
이렇게 될 확률도 있겠죠. 이게 1번, 이게 2번,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이게 3번, 이게 3번.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 3번과 그 다음에 또 4번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3번과 4번은 가능성이 희박해요.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1번과 2번이 확률적으로 높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할 수 있냐 이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어차피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부딪힐 거고, 여기서 매수했는데 떨어질 수 있을 거고, 그럼 바로 손절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셨죠? 공모가 아래에서 시작하는 종목은 지속 하락 패턴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정말 운이 나쁘면 2년 동안 떨어진다니까요. 그런 종목 있어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참, 지금 갖고 계신 분한테는 참 죄송하지만, W게임즈라는 거예요. 제가 왜 공모가 하회 종목은 건드리면 안 되냐를 아주 절실하게 설명해 주는 종목이에요. 이 W게임즈가. W게임즈는 공모가가 이 정도잖아요. 공모가 깨지면 일단 손절이에요. 무조건. 왜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패턴이. 이게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이게 2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물론 나중에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얼마나 여기서 고통스러워요. 이게 지금. 그죠? 고통스럽잖아요. 계속 갖고 있는 분들 1, 2, 3, 4, 5, 6 이제 6개월이에요. 그죠? 이제 6개월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나마 이제 W게임즈는 회사가 괜찮잖아요. 회사도 좋고 현금도 많고 현금이 많으니까 자사주 매입도 하고, 하물며 이런 회사가 아니라 그냥 시총 진짜 조그만 회사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 회사들은 그냥 계속 떨어진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모가 하회 종목은 건드리면 위험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게요. 가급적이면 공모가 위에서 노는 종목들, 이런 것들. 이게 지금 공모가 메가MD가 3,000원인데 이렇게 공모가 위에서 이렇게 계속 놀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오를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현재는 공모가가 16,500원이잖아요. 16,500원. 뭐 바이오 시밀러고 뭐 좋은 회사고 뭐 이런 건 아는데, 바이오 회사가 가장 무서운 게 이 실적이 안 나는 회사들이잖아요. 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변동성이 커요. 변동성이.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메디온 사례를 한번 말씀드렸죠. 신규 상장하고 이렇게 크게 하락을 준 다음에, 물론 좋은 회사니까 반등을 줬지만 한 2년 간다. 그죠? 올라가지만 이런 게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죠? 2년 동안 고통스럽잖아요. 이렇게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크다라는 거죠. 그나마 메지오는요,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4만원에서 15,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화학주 아세요? 화학주가 이게 사이클 주잖아요. 이게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되게 크죠? 크잖아요, 이게. 이렇게. 그죠? 되게 크잖아요. 이렇게 화학주가 사이클이 이게 18만원에서 4만원까지 떨어지잖아요. 물론 다시 오르지만 이걸 견딜 수 있냐는 얘기죠. 바이오주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바이오주 대부분 보면. 그죠?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이거를 펜젠 있잖아요. 좋은 종목인 건 맞고요. 타 바이오 종목에 비해서 현재 시가총액이 좀 적게 평가가 받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신규 상장주를 초기에 이제 매매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점이 어딜지는 몰라요. 그죠?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신규 상장
상승하는 초기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요. 슈팅이 나오면 여기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래로 간다 그러면 16,500원이잖아요. 그러면 공모가 매수법 적용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공을 비스듬히 던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등은 이렇게 크지는 않겠죠. 그죠? 알겠죠? 이해 가시죠? 짬뽕공. 야, 이거 제가 진짜 잘 설명드리는 것 같아, 이거. 이게 기간이 짧으면 반등이 크다. 이 기간이 길면 비스듬히 던진다. 그죠? 야, 이거 제가 생각해도 이거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거. 그죠? 죄송합니다. 자다찬이었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한 번 더 미끄러지면 공모가 부딪힌 다음에는 공모가 매수법을 적용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거, 내일 수급매수법이니까, 수급매수법은 올해 사례가 없어요. 올해 그냥 이거 하죠. 2016년도에 나온 종목들 한번 볼게요. 네. 내일 모레 할 필요 없이요. 오늘 이거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잘 들으세요. 예,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전으로 이제 진짜 2016년도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사례들이에요. 정리해보는 거예요. 자, 저희가 지금 내일 할 거 수급매수법 빼고요. 수급매수법 어차피 지금 나온 종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급매수법 빼고 지금 총, 지난주에 유통물량 시초가 매수법 130% 매수법 배웠죠. 그리고 어제 공모가 매수법 배웠죠. 오늘 플러스 매수법을 종목들을 다 봤잖아요. 자, 이걸 가지고 2016년도에 과연 이걸 적용을 했을 때 수익이 나냐라는 거죠.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자, 그럼 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저번에도 한번 했는데 코스피는 뭐 두 종목밖에 없어요. 뭐 JS콜레이션하고 대림 CNS 두 종목밖에 안 나왔잖아요. 근데 대림 CNS는 뭐 공모가 하이니까 볼 필요 없고요. 이런 거는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JS 코퍼레이션은 했죠. 그죠? 자, 얘가 공모가가 23,000원인데 이렇게 떠서 시작했어요. 70%. 그죠? 그럼 50% 이상 떠서 시작했죠? 공모가까지 떨어진 다음에 양봉 나왔죠? 매수 들어간다. 매출 보유 1, 2, 3, 4, 5. 수익 났네요? 그죠? 끝. 이 공모가 매수법. 그죠? 공모가 매수법을 적용할 수 있었던 사례고요. 수익 났죠? 그 다음에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한솔 CMP가 있죠. 한솔 CMP. 오늘 한솔 CMP 말씀드릴게요. 자세하게. 얘가 왜 올랐는지. 자, 이 자세히 보세요. 복귀합니다. 한솔 CMP. 자, 한솔 CMP는요. 공모가가 13,000원이었어요. 다음에는 꼭 잡으세요. 이런 종목이 나오면. 계속 나와요. 공모 좀 반복이 되고요. 13,000원이었어요. 근데 시초가가 18,950원이었어요. 즉 플러스 46% 갭상승이에요. 자, 반올림 해야 되겠죠. 50%잖아요. 반올림 하면. 자, 그럼 얘는 공모가 매수법 적용할 수 있고요. 플러스 매수법 적용할 수 있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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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가시죠? 예,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다시 들어갈게요. 얘 유통물량 시초가 매수 가능한 종목이었어요? 얘 상한가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무조건 매도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유통물량 시초가 매수법은요, 공모가 기준으로 해서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170억 미만인 종목만 하자 그랬어요. 해당이 된다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얘는 공모가 기준으로 얼마였어요? 179억이에요. 9억이 초과됐어요. 사실, 이거 뭐 9억 가지고 하냐 안 하냐 뭐 그게 참 의미가 없는데, 그냥 자기와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을 어기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와의 기준이죠, 뭐. 얘가 공모가 기준으로는 179억이지만 시초가 기준으로는 얼마냐면 261억짜리였어요.
시초가 기준으로는 190억 미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 돼요. 시초가 매수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매매하면 안 되고요. 그냥 기다려야 되는 종목이에요. 자, 기다렸더니 뭐 플러스 매수법도 그렇고 공모가 매수법 다 적용할 수 있죠. 근데 플러스 매수법은 양봉이 안 나왔으니까 적용할 수가 없고요. 공모가 떨어진 다음에 여기네요. 여기. 적용할 수 있죠. 그죠? 맞아요? 공모공을 어떻게 던졌어요? 아, 어마어마하게 세게 던졌네요. 그죠? 반등은요? 튀어 오르겠네요. 여기가요, 몇 프로 나왔냐면요. 23%. 자,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봉으로 될 것 같다 그러면 공격적 매수로 손절 각오하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2만 5천 원에서요, 10,000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반등 없이 추가 하락할까요? 하더라도요, 이렇게 반등 주고 하락할 확률이 높아요. 모든 종목이 다 그래요. 예. 모든 종목을 보면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요,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반등을 주고. 아시겠어요? 지속적 반등이라는 거죠. 다 과거 사례상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매수하면 그냥 뭐 20% 멈네요. 그냥 하루 만에 끝나네요. 이거. 왜요? 고무공을 이렇게 강하게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이 크잖아요. 그죠? 이거 갖고 있을 필요 없죠, 뭐 5일간. 여기서 매도죠. 만약에요, 얘가, 만약입니다. 유통 물량 130%가 적용이 된다. 네? 얘가 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파는 게 아니라 그냥 갖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 한솔 CMP는 공모가 기준으로 여기가 지금 179억 사이즈죠. 그죠? 179억 사이즈고, 그죠? 여기에서는 200억이 넘었고요. 그러니까 시초가 매수는 안 되는데, 여기까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170억 사이즈잖아요. 그러면 제가 170억 사이즈는 맞죠? 보여서 빼고. 170억 사이즈는 유통 물량이 작은 거에 해당이 돼요? 이제 변형된 사례인데요. 작죠? 예. 그래서 얘가 오른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매도하는 게 맞고요. 자, 이 라인이, 이 13,000원 공모가 라인이 170억, 179억 사이즈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한번 해볼만 했던 종목이에요. 여기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죠. 유통 물량이 작은 종목이라고. 그죠? 손절가는 반드시 13,000원 설정하고 들어가셔야 될 종목이죠. 그리고 너는 유통 물량이 170억이니까 공모가 기준으로 여기 있으니까 조금 의심이 된다. 넌 유통 물량이 작은 거니까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배추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는 것처럼 상장 초기에도 한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일 수 있다. 라고 한번 의심을 한번 해볼 수 있었던 종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오른 거예요. 지금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셨죠? 이제 응용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 번째 공모가 매수법, 플러스 매수법, 수급 매수법, 유통 물량 매수법, 이거를 이제 서로 이제 막 이제 1번, 2번 이렇게 적용 들어가면 이제 응용 들어가는 거예요, 응용. 근데요, 그냥 원칙대로만 하시면 돼요. 어려우시면 이거 보지 마시고요. 이거 보지 마세요. 욕심내지 마시고 여기에서 이건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공모가까지 떨어진 다음에 첫 번째 양봉. 이거는 이해하시죠? 상한가 사나님. 이해하세요? 네, 이거 먹으면 돼. 네, 1번. 이거죠, 이거. 반등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2016년도에 JS 코퍼레이션 뭐 수익 적었지만 성공한 사례고요. 한솔 CMP도 성공했어요, 여기서. 그죠? 공모가 매수법 적용해서요. 그죠? 또 있죠, 또 뭐가 있어요? 펜젠 있죠, 펜젠. 펜젠 있죠? 자, 펜젠은 뭐예요? 16,500원이죠, 16,500원. 자, 16,500원에다가
여기다가 1.15를 곱해보자고요. 그러면 18,975원이죠. 그러면 18,975원. 18,900원.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맞아요? 맞아요? 네,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죠? 양봉 나오고 확인해야 돼요, 양봉. 애매하죠? 아, 정말. 저도 애매했어요. 이렇게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해요?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다음날 매수하시면 되고요. 그죠? 근데 이런 십자가는 요거 애매하기 때문에 다음날 매수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좀 떨어져도 공모가 매수폭 적용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가 맞습니다. 여기서 종가로 들어가는 게. 맞죠? 자, 신호 나오자마자 다음날 20% 그냥 가뿐하게 먹네요. 맞죠? 그럼 여기서 매도예요? 매도 맞아요. 자, 이거는 이렇게 왜 반등이 컸어요? 공무공이 있는데, 짬뽕공이 있는데 강하게 던진 거죠. 또 반등도 큰 거죠. 이렇게 될지,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는 모른다. 우리는 기술적 반등 요것만 먹는다. 네, 상관없어요. 네. 크게 상관없어요. 제가 아까 그 MK 처음에 일찍 들어오신 분들 MK 트렌드라는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MK 트렌드가 2011년도 정도 여기에 상장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저점 대비 상장하자마자 이렇게 더블 나왔거든요. 더블. 이때 우리 코스피 시장이 어땠는지 아세요? 이때 우리 코스피 시장은 여기에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이때 난리가 났었죠. 이때 기억하세요? 이때 혼자 올랐어요. 신규상장들 보면 청개구리에요. 청개구리 다 떨어지는데 얘만 오르고 그래요. 그죠? 크게 상관없어요. 제가 내린 결론 그 시장 상황하고는 그렇게 크게 상관없다. 진짜 막 금융위기 막 이런 것만 아니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질문이 많이 없네요. 질문이. 그죠? 질문 아쉬우니까 뭐 한 가지 정도만 더 받을까요? 질문? 궁금하신 점? 뭐 종목도 괜찮습니다. 없다.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저기 작년 기준으로 공모가 매수법 플러스 매수법을 적용을 했더니 JS 코퍼레이션도 성공하고 한솔 CMP도 성공하고 이제 펜젠도 성공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 조금 아까운 종목이 하나 있어요. 유니트론텍이에요. 유니트론텍이라는 종목인데 유니트론텍은 14,000원이거든요, 공모가가. 근데 14,000원에다가 1.15를 곱하면 14,000원에다가요 1.15를 곱하면 16,100원이거든요. 근데 500원 부족하죠. 500원. 근데 그럴 때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플러스 매수법이잖아요. 플러스 매수법은 이게 한 100원이나 200원, 300원 조금 모질라요. 그러면 이게 제가 말한 게 115%가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냥 근접했으니까 고점 대비 한 30% 이상 떨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떨어졌죠? 그럼 한번 해볼만 해요. 왜요?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니까.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반등이 나와요. 요거 하면 이것도 성공하는 케이스죠. 왜냐하면 유니트론텍이요 81% 떠서 시작했어요. 좋은 종목은 맞거든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하면 2016년도에 이 이외에는 없어요. 적용할 수 있는 종목이 없어요. 뭐 IM텍 뭐 다 해당 안 돼요. 안트로젠, 큐리언트 다 해당 안 돼요. AP 이송통신 해당 안 돼요. CMS에도 레이언스, 동양파일 다 해당이 안 돼요. 아셨죠? 됐어요. 올해 적용해도 수익이 나더라. 확률은 확률일 뿐입니다. 뭐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확률 상당히 높은 매매법이다. 덱스터예요. 덱스터인데요. 여기 보이시죠? 그 운동 1964님 여기요. 28,000원. 네, 보이시죠? 여기에서가 거래가 가장 많이 됐어요. 여기에서가. 자, 이런 종목이에요. 주봉 보시면 이렇죠. 그러니까 아래 있죠. 아래. 반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메가인디는 위에 있죠. 저는 개인적 성향인데 위에 있는 종목을 좋아해요. 이렇게. 덱스터는 아래 있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파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거래량이 동반이 좀 돼야 되겠죠. 근데 확률이 이런 종목은 좀 낮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 매물대, 이게 매물대 분석인데요. 신규 상장주 분석할 때 좀 유용한데요. 이렇게 위에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게 지금 덱스터는 여기 이제 밑에가 있는 거죠. 만약에요, 여기가 최저점이잖아요. 여기가 만약에요, 이게 깨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지속 하락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덱스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거는 매수할 지금 타이밍은 아닙니다. 그죠? 나는 매수한다 그러면, 나는 덱스터가 좋은데, 난 덱스터를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요, 기다렸다가 여기가 이렇게 돌파가 나오고, 이 돌파가 나오고 거래량이 나왔을 때, 기관이라는 사람들이 만약에 샀다. 그럼 여기서는 따라 사볼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아셨죠? 됐죠? 큐리언트요? 큐리언트 갖고 계세요? 얼마예요, 이거? 매수하신 게? 큐리언트. 큐리언트요. 25,600원이요? 진짜예요? 장에서 사신 거예요? 아니, 공모 받은 건가요? 저, 큐리언트 공모가가 얼마죠? 21,000원인데? 아, 그간 분석하신 결과라고. 고판값이요. 큐리언트는요, 여기 보세요. 시간이 많이 흘렀죠. 우리가 큐리언트는 21,000원이잖아요, 공모가가.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1.15를 곱한다고 한글 2만원대잖아요. 지금은 4만원이고요. 반토막 나야 되잖아요. 그럼 이 시간이 길죠? 그럼 공을 비스듬히 던지는 거죠. 맞아요? 반등이 어떨까요? 지금까지 본 것들 다 반등이 어땠어요? 이렇게 긴 거. 컸어요? 적었어요? 적었죠? 매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큐리언트는 나중에 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뭐 1년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그런 게 나오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워낙 공을 비스듬히 던지는 거니까 반등도 실패할 확률이 높다. 저번에 삼성 SDS 제가 상담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게 공모가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몇 년 걸렸어요? 공모가까지 오는 게? 이게 1년 넘었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의미가 있냐는 얘기죠. 공을 어떻게 던지는 거예요? 바닥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진짜 비스듬히 던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주. 그 반등이 적잖아요, 반등이. 반등은 나왔죠. 여기 보시면. 반등 나왔죠? 근데 그 반등이 거짓 반등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반등은 나왔죠. 신기하죠? 공모가 근처까지 오니까 반등은 나왔죠? 예. 이런 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신규 상장 초기에 이렇게 짧게 급박하게 이렇게 팍 떨어졌을 때, 공을 아주 세게 던졌을 때 반등이 큰 거지, 이렇게는 반등이 적어요.
공 옆으로 던진 거기 때문에.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공모가 플러스 매수법을 했고요. 공모가 매수법에 의해서 플러스 매수법도 성공 확률이 한 75% 정도로 좀 높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총 적용할 수 있었던 종목은 9승 4무 3패, 그죠? 9승 4무 3패, 16종목. 성공 확률이 75% 정도였던 거였어요. 상당히 종목. 그리고 올해 적용해봐도 다 성공했죠, 지금. 펜젠이라든지 한솔CMP라든지 적용했을 때. 그럼 내일은 수급 매수법이에요. 수급 매수법. 제가 아까 종목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수급 매수법에 해당되는 종목이 적어요. 많이 없어요. 수급 매수법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수급 매수법. 아셨죠? 네. 그리고 공지 하나 드리면 내일 와우 4989 생방송 8시부터 이제 하고요. 네, 대타로 들어갑니다. 제가 시간이 가장 많아요. 우리 전문가들 중에서 만나는 게 저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타 요원이에요. 그래서 대타 들어가고요. 내일 뭐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 그 신규 상장주 나오면 어디 사이트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투자 설명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거 좀 할 거예요. 그래서 8시부터입니다. 8시부터 30분 생방송 하고요. 그 다음에 40분부터 온라인 방송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녁 8시에요. 저녁 8시에요. 알겠죠? 내일 온라인 방송도 좀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